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 돈다발 사진,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핵심 당사자는 3명이죠. 김용판 의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고, 그리고 중간에 제보자 역할을 했던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박철민 씨, 이 3명이 핵심 당사자인데, 이 3명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행적을 살펴보면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에게 1억 5천만 원 현금을 직접 전달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철민 씨를 살펴보면요,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들락날락했고요. 최근에는 2019년 5월에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특수협박,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이 됐는데, 작년 3월에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미결수 신분이니까 구속집행정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넓은 의미의 형집행정지로 나왔는데 보름 동안 무릎 치료를 받겠다고 형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 복귀를 하지 않았대요. 석 달 동안 복귀를 하지 않다가 6월 20일에서야 체포가 됐다.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마약을 또 했다고 합니다. 형집행정지 미복귀만 해도 큰일인데 그 기간에 마약까지 했다고 해요.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 더더구나 재판도 끝나기 전에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받기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올해 여름에 또 형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보름간의 기간 동안 형집행정지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 또 미복귀를 합니다. 그러다가 8월 25일에서야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귀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실제로 최종 입소가 된 것은 9월 4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전 일입니다. 한 달 보름쯤 전에 최종적으로 복귀를 해서 입소를 했다. 우선은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3개월 동안 복귀를 하지 않은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 기간에 마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해줬다. 그게 올 여름의 일이거든요. 이것부터도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9월 4일에 최종 입소를 했는데 한 10여일 뒤에 장영하 변호사한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내 사건을 수임해라. 그리고 내가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 제보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연락을 해와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해서 이와 같은 자필 진술서,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네받고 김용판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철민 씨는 올 9월 29일에 징역 4년 6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공동 공갈,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4년 6월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엊그제 이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겠노라고 20억 금품 제공설, 그리고 이 박철민 씨가 직접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 사진이다 라면서 1억짜리 사진 하나, 5천만 원짜리 사진 하나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이 가짜다.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장영하 변호사가 한 2번을 그 사이에 이 박철민 씨를 접견을 하고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쟁점을 비껴가고요.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40여 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풀 영상을 다 봤는데 기자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어쨌든 이 장영하 변호사가 밝힌 내용 중에 핵심 대목을 보면 이 사진 속의 돈다발은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된 게 맞다. 그러면서 박철민 씨의 진술서를 신뢰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진을 하나 띄우죠.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성남시장실에서 누군가가 아주 거만한 자세로 이재명 시장과 당시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것이 조폭이다. 조폭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근거가 뭐냐? 저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조폭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조폭 연관설을 또 불을 지핍니다. 사실은 엊그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기자회견인데 굉장히 불필요한 사진과 발언을 여러 차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큰 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폭 추정 사진이라고 했는데 바로 팩트 체크가 됐죠. 이분이 조폭이 아니고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3장 흔들었어요. 엊그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공개했던 것과 같은 사진인데 사진을 3장을 흔들면서 내가 구치소에 가서 박철민 씨를 접견하면서 직접 받아온 사진이다. 직접 인화한 사진이다. 라면서 사진 3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수감자가 사진을 인화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돈다발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언제부터 그러면 이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거냐, 이 인화된 사진을. 2019년 5월에 구속됐는데 구속될 때부터 내가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냐, 이 사진을.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2차례 구속 집행정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형집행정지가. 가장 최근의 일은 올 여름 7월 말에 형집행정지로 나와서 8월 말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사진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죠, 현재로서는. 근데 왜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이 사진을? 뜬금없이. 대선이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7월, 8월 이때쯤에는. 그때 밖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들어갔다.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이런 의문이 남죠. 그리고 이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은 이 구치소의 변호인이 접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접견 횟수나 시간도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그리고 이 본인이 접견을 갔는데 이 수감자하고 박철민 씨 사이에 통유리로 막혀 있고 쇠창살이 쳐져 있고 전화기를 들고 대화를 나눈다. 뭔가 서류를 받으려면 이 교도관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진을 교도관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 치더라도 구치소에 어떤 서류나 어떤 자료를 이 수감자가 변호인에게 제공했다라는 게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확인이 필요할 때는 이 기록도 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진이 그렇게 핵심적인 물증이라면 박철민 씨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왜 지웠습니까? 박철민 씨가 직접 지웠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력자가 있다. 그 조력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3자가 대신 이 사진을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 사진을 지운 이유도 굉장히 좀 의아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사진, 1억짜리 사진, 5천만 원짜리 사진 2장 중에 5천만 원짜리 사진에 박철민 씨의 명함이 3장이 같이 촬영이 됐잖아요. 하나는 참다운 렌트카, 하나는 롯데 스카이 라운지, 하나는 골드독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사 명함입니다. 이 3장 명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참다운 렌트카 이사 명함은 명함뿐이 없었다. 실제 소득은 전혀 없었다. 누가 그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언제냐? 2015년 즈음에 적어도 성남시장 시절에 돈을 줬다는 그 증거라면 2018년에 촬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다운 렌트카로 이 렌트카 사업 동업을 한다고 한 게 2018년 5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5월에 동업을 하기 위해서 새긴 명함이 2015년 사진에 찍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다만 돈이 없었다. 소득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롯데 스카이 라운지, 이 모던 바 술집인데 이 명함은 시설을 하던 중에 명함이 먼저 나와서 사진을 찍은 거다. 이건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이 롯데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는 술집이 오픈한 게 2018년 8월쯤에 개업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골드독이라고 하는 광고회사 명함에 대해서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 장영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즈음에 이 박철민 씨는 돈이 없던 시기였다. 렌트카 회사도 소득이 거의 없었고 롯데 스카이 라운지 술집도 오픈하기 전에 명함부터 파서 사진을 찍은 거고 골드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었고 자기 돈이 아니고 이렇게 사진에 찍힌 이 돈은 결국에는 그 보스급이라고 하는 이준석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전달하라고 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전달하라고 해서 그 돈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 돈의 소유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는 건데, 정작 중요한 쟁점은 이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기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 2018년에 찍힌 사진이다, 이렇게 밝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고요. 엉뚱하게 당시 이거는 박철민 돈이 아니야,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돈이 전달된 횟수,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이 1억 5천만 원 말고도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했으니까 이 지사한테 이 돈이 전달된 근거를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신한다. 이 시장한테 당시 전달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장영하 변호사의 행적을 보면요. 이재명 저격수로 수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 이 민사소송 변론도 맡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분도 반정치인이에요. 2018년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06년에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이 선거전에서 맞붙기도 했던 반정치인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제목이 표 사기꾼 이재명을 해부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오래됐는데 한동안 이 포스팅이 없다가 올 8월부터 집중적으로 포스팅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 2달 동안에만 43건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43건의 글 모두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글입니다. 대장동 얘기, 형수 막말, 그 녹음 파일까지 올려놓고요. 그리고 김부선 씨 얘기, 그리고 조폭 연관설, 이런 얘기만 43차례를 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선일보에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도 하고 이런 행적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영상이 7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7건 모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런 영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던 20억 제공설을 생방송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던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허위다, 가짜다, 이런 것은 이미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김용판 의원이 주장했던 이 국정감사장 발언 중에 사실과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 박철민 씨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사실 확인서, 이걸 공개하면서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돈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뭉치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철민 씨 자필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를 여러 차례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친구와 함께 돈을 전달했다. 김용판 의원 주장한 대로 본인이 친구와 함께 코마트레이드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이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시장 차에 1억 5천만 원 현금을 넣어줬다. 이런 얘기는 진술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 확인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얘기를 김용판 의원이 자기가 창작해냈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든 또는 박철민 씨가 얘기를 했던,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 결정적인 기억을 왜 진술서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 내용이 생성된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로 대선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철민 씨도 그렇고요. 장영하 변호사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도 뭔가 객관성, 신빙성의 검증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생방송을 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하는 김용판 의원 본인이 검증을 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을 대형 폭로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면 대선 끝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생방송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오죽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해라.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면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고소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쭉 보면서 굉장히 우연히 참 여러 가지가 겹쳐요. 박철민 씨가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그래서 나중에 체포가 돼서 석 달 만에 들어갔는데 1년 뒤에 또 형집행정지를 해줘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도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한 달 뒤에 복귀를 했는데 이렇게 복귀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장영하 변호사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내가 제보할 것이 있다. 이재명, 은수미에 대해서 제보할 것이 있다. 장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이런 진술을 듣고 해요. 그랬는데 국정감사 직전에 또 김용판 의원이 장영하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대요. 혹시 국정감사에서 써먹을 만한 자료 없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내놔라. 그래서 이걸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순차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또 하나. 이 장영하 변호사 본인도 여러 차례 출마를 했었습니다.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박철민 씨의 부친 이 박용승 전 의원도 성남시의원을 3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 총선에는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 작년에 치러진 이 4.15 총선에 이 성남시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그때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 4월에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세가 몇인데 청년위원장일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국민의힘에 소속이 돼 있다 여전히. 이건 역시도 우연일까